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모두 12,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네. 우선 북한군의 이동과 관련해서 보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좀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 여러 정보 수단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요. 지난 8일부터 13일 사이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함정들이 북한 해안에서 청진이라든지 이곳에서 15,0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이미 태우고 블라디보스톡 항으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지금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해서 하바롭스크라든지 우스리스크라든지 이런 러시아군 부대에 배치가 돼서 현지 적응 훈련 중이고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 북한이 전투 인력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다면 어떻게 좀 되는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북한 군인이 일단 러시아 언어 소통이 되질 않고 또 전투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적인 어떤 그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특수부대고 또 오랫동안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신병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한 그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이 불법 이 침공에 합류했다고 하는 자체는 국제사회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파장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이런 식의 북한의 파병은 처음인데 전 세계에 좀 미칠 파장도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미국과 나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확정짓지는 않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의 그동안 포탄, 미사일 뭐 13,000개 분량의 컨테이너 800만 발 정도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제공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병력을 직접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확전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도 즉각 회의를 수집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우리 대응은 뭐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대통령실을 통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유관국과 공조를 통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이렇게 병력을 파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속에 각종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해야 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희생을 당하게 되면 결국 러시아와 북한 혈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푸틴이 선을 넘어서 북한의 첨단 기술이나 장비를 제공한다면 한국 안보에는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공언했듯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방침의 변경도 가능하다.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좀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현명한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문성록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